그걸 통합하면서 기술이 증폭된 거죠. 중국에서 자석 수출 안 해 그러면 저희 휴머노이드 여러분 죄송한데 한 대도 못 만들어요. 이 문제 미국이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지정학적 갈등이고 이거는 반도체만큼 위험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부품에.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성장은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하시나요? 우선은 시장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형성되지 않고요. 여러분 아직은 휴머노이드는 R&D죠.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브렉스루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AI 부분에서의 브렉스루가 필요하죠. 많은 부분들이 피지컬 AI니까 마치 챗GPT처럼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그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피지컬 AI는 여러분 GPT도 오래전부터 오픈AI가 처음부터 만들자마자 GPT 만들고 오픈소스로 공개했었어요. 초반에 모델들은. GPT 1.0, GPT 2.0, GPT 3.0 나오다가 3.5 나왔을 때 챗GPT 낸 것이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아직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피지컬 AI 수준은 GPT 2.0 수준이에요.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해서 그걸 위한 데이터 센터 짓고 하면 그때쯤 되면 완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피지컬 AI 투자한다? 아주 옳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당장 있는 써먹는 기술 아니라는 거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피지컬 AI 아직 GPT 2.0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부분에서의 많은 브렉스루가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부분에서의 브렉스루 필요하죠. 휴머노이드 로봇 작동되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 자동차하고 달라서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의 공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배터리에서의 브렉스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유니트리도 2시간밖에 못 가니까요. 세 번째가 액추에이터 부분이죠. 액추에이터 부분이 잘 돼야 디그리 오브 프리덤, 손의 자유도가 좋은 거고 유연해지면 뭐합니까? 이번에 테슬라 고통받고 있는 게 뭡니까? 해결하지 잘 못해서 물론 해결했다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지만 유연해졌더니 얘가 손가락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야죠. 그리고 또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히토류입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분석한 거에 따르면 전체 옵티머스의 경우 전체 부품의 80%가 중국산이에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 모든 드론에 있는 모터 100% 한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제품 심지어 레인보우에서 만드는 것, 네이버에서 만드는 것 모터 100% 중국산이에요. 왜요? 전 세계 자석의 95%는 중국에서만 생산됩니다. 자석을 만드는 히토류죠. 자석은 사실 대단히 높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자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버린 거죠. 중국이 그걸 받으면서 환경오염 배출하면서 그 기술을 익힌 거고 그걸 통합하면서 기술이 증폭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자석 수출 안 해 그러면 저희 휴머노이드 여러분 죄송한데 한 대도 못 만들어요. 이 문제 미국이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지정학적 갈등이고 이거는 반도체만큼 위험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부품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들은 저는 열릴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다 재편돼야 시장이 본격화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 2026년 옵티머스의 3세대가 테슬라에게 나올 거예요. 여름 정도 지나 정도에서. 그래도 저는 5,000대 이상 생산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요 시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테슬라가 살 거니까. 테슬라가 생산해서 자기가 다 산다? 시장이라고 정확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나와도 저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낼 거라고 봐요. 지금 5,000대 규모로 공장에서 투여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든 데는 아직 아무 데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가 2026년에 기대되는 거고요. 마켓은 아마 2027년 하반기나 가야 마켓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마켓 정도로 나갈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 거꾸로 테슬라가 2027년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인보우도 기대되고 저는 네이버도 기대돼요.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당연히 있으니까 기대되고요. 근데 내년에 옵티머스 3세대가 나와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가 빨리 시제품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늦어지면요. 옵티머스 수준에 비해서 저걸 지금 만든 거야? 비교되면 훨씬 더 그 기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들어가요. 유니트리 넘어졌다 일어나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얘 전선줄이 매달려 있고 와이어선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면 매우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 눈높이가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건 경쟁사들한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로봇의 상용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기술이죠. 아직은 기술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AI 부분, 배터리 부분, 히토류 부분,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브렉스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것은 R&D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시청이 들어와야
규제나 노동시장의 문제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이 진짜로 만들어진다면 전문가들 다 예측하는 게 뭡니까? 예측하는 게 뭡니까?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부정적 효과도 그만큼 규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갈등도 많을 거고 규제 요소들도 많을 거고 정치 영역도 많을 겁니다. 아직 저희는 새로운 땅에 발도 못 디디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면 여기가 반드시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격변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경쟁 구도는 현재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경쟁 구도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건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들 연구소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틀라스가 뭐 덤블링하면서 신기록 장기자랑하며 장기자랑이죠. 여러분 우리 노동을 대체하고 집에 가서 저희 화분 갈고 설거지할 텐데 덤블링을 왜 해요? 그러다 저랑 부닥치면 얼마나 다치게요. 장기자랑 마라톤을 왜 해요? 권투를 왜 해요? 중국 애들 무용을 외쳐 춤을 외쳐요. 춤출 일 없어요. 아니면 그냥 장기자랑 근데 필요해요. 그래야 뭔가 뿜뿌하면서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장기자랑을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장기자랑은 장기자랑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국뽕을 만들기 위한 그거 있다고 해서 시장이 성숙됐다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기술적인 브렉스루가 발생해야 시장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우열을 나눈다는 것은 기준은 아까 전 말씀드렸던 기술적 브렉스루를 어디에 어느 기업들이 가까워지고 있느냐예요. 권투를 잘하냐 덤블링을 잘하냐 손가락 3개 가지고서 집게로 그 보스턴 다이나믹 아틀라스 뭘 옮기는 것 물론 이것도 훌륭한 성과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시장 못 나와요. 손가락 3개는. 3개 갖고 뭐 하려고요? 물론 특수 목적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제네럴하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단계별로 성숙하는 거니까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부분에서 브렉스루를 보여줘요. 아틀라스는 그러면 액추에이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대단히 많은 숙제들을 다들 갖고 있어요. AI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피지컬 AI에서 120조 투자한다? 그럼 뭐냐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직 거기 AI까지 못 간 거예요, 여러분. 다 못 간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 잘하고 어떤 부분 못하는 데가 있고 다들 지금 일장일단이 있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앞서간다고 해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끝까지 버텨내고 이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출발선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겁니다. 출발선이라는 건 시장 경쟁선의 출발선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도 여기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로봇이 가장 빠르게 확산될 산업군은 어디라고 전망하시나요? 물론 뭐 미국의 네오라든지 이런 건 집안에서 지금 뭐 일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그거는 가장 느리게 들어올 겁니다. 당연하게 제가 말씀드린 AI는 아무리 AI가 엔드-투-엔드 AI로 자율적 판단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규칙이 정해진 곳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공장의 일 과정이 대개 노동이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규칙을 따르면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AI 로봇이 먼저 시장을 형성하겠죠. 그 다음에서 우리의 쇼핑을 도와주거나 우리의 짐을 도와주거나 우리가 자꾸 일론 머스크는 R2D2가 쫓아오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궁극의 모습인 거고요. 여러분 기분 따라 행동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일어서려다가 뭐 이러잖아요. 앉아 있을 것 같이 뭐 퍼져 있을 것 같더니 갑자기 나가서 놀고 있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이 운전을 그렇게 하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좌회전 깜빡이고 우회전하고 막 달릴 것 같으니 스톱하고. 이러한 예측하기 어려운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장 늦게 들어올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떨어졌네 또는 물이 떨어졌네. 같이 죽으려다가 부닥치면 누가 손해겠어요? 인간이 손해예요. 사람하고 부닥쳐도 아픈데 쇳덩어리랑 부닥치면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위험한 곳. 지금 아마존에서 물류센터에서 공장에서 대체하고 있는 로봇이 뭡니까? 인간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 어디서 많이 다칠까요, 여러분? 하역할 때 많이 다쳐요. 하역은 아직까지 자동화가 안 됐습니다. 또는 자동차에 실는 거. 왜냐하면 규격화된 것의 하역은 자동화가 됐죠. 근데 우리 쿠팡에서 왜 새벽 배송하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물건의 크기가 다르면 다른 것도 1차적으로 어려운데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무게가 상관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무겁고 작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들 때마다 처음에 힘을 주고서 그때서야 얘의 무게가 이 정도니까 내가 대단히 반응적으로 힘을 조절하면서 허리에 힘을 조절하면서 물건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연성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다 보면 노동이 강도가 높아지면 잘못 힘을 조절하면서 허리가 다치는 거고 몸이 삐끗하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이커머스 물류센터의 어려움이에요. 이건 지금 비규칙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로봇이 자동화가 안 됐던 거예요. 물류창고에 내에서 키바라는 로봇이 아마존 같은 경우 이거 들어가서 저기 옮기는 거 이런 거 자동화가 다 됐죠. 우리나라도 벨트에 옮겨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는 거 분류하고 이런 거 다 돼요. 근데 이 물건을 여기다 실는 거, 차마다 실려 있는 걸 여기 내리는 것, 무게가 서로 다른 것들, 크기가 서로 다른 것들,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존이 여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사람의 사고가 가장 많으니까요. 어디가 자동화가 제일 먼저 되냐고요? 인간의 사고가 가장 많은 곳, 인간이 다치는 곳, 인간이 위험한 곳, 여기서부터 로봇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최근 어닝콜을 기준으로 테슬라의 기술 전략 변화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다고 보실까요?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건 3분기 일시적으로 좋았죠. 일시적으로는 좋았다고 그래. 4분기 전은 안 좋을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계속 좋겠어요. 3분기에 좋았던 이유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히 미국은 3분기를 끝으로 보조금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미리 산 건데요. 안 좋을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1월 6일에 있었던 이 테슬라 주주총회죠.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결정됐고 이 보상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2개로 쪼개져 있다는 거죠. 단계별로 구별되어 있고 그 시기가 정해져 있고 마일스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또는 경영진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즉 시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거죠. 테슬라의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시간 약속을 절대 안 지켰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고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서의 가장 큰 첫 출발점이 2026년입니다. 2026년은 반드시 로보택시가 시작해야 돼요. 상용화로.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상용화가 대규모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2026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받쳐주기 위해서 사이버 캡이 나와야 되고 이걸 하고 별도로 세마이 트럭도 생산되겠고 이거와 별도로 ESS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돼서 매출 많이 기록하면서 실적이 호실적이에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테슬라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미 기대치로 형성되고 있는 주가인데요. 그럼 기대치가 현실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화 시점이 가까워진 거고 이번에 그래서 주주총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현실화의 타임라인을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타임라인이 2026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타임라인부터 못 지키면은요 나머지는 지켜나 마나예요. 그럼 2026년이 테슬라의 제2장 전기자동차 회사로서를 끝내고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고 있는 AI와 로보틱스 시장인데 로보틱스는 좀 있다니까. 물론 자율주행도 로보틱스라고 큰 범위로 해석하면 로보틱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하튼 로보틱스와 FSD 2026년에 부러뜨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부러뜨려지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EV랑 다르게 FSD의 확산 속도는 초기에는 똑같이 느리지만 티핑 포인트가 훨씬 일찍 옵니다. 중국은 티핑 포인트가 왔어요. 중국은 백도가 불가능하죠. 내연기관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도는 불가능한데 다만 중간에 미국 경제가 안 좋고 유럽 경제가 안 좋고 독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회사들이 몰락하면서 벤더들이 파산하고 그래서 취업 문제가 나오고 사회적 쟁점이 되고 정책 갈등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의 확산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뿐이죠. 이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요. 한국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요. 한국도 요즘 모델 Y 많이 팔리니까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지금 정책이긴 하지만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되게 느리게 가는 거잖아요. 티핑 포인트가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 거죠. 근데 자율주행은 여러분 FSD는 티핑 포인트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상품에 있어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시장은 빨리 옵니다. 여러분 내가 S클래스 직접 몰고 다니고 마이바흐 몰고 다니는데 무슨 모델 Y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부러워요. 근데 어느 날 막 강남 대로를 달리는데 차는 막혀 있고 죽겠고 졸립고 그래서 난 핸들을 잡고 있는데 자율주행하고 있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있고 막 유튜브 보고 깔깔대고 있고 영상 촬영하고 있고 누워가지고 안마 받고 있고 막 그럼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자율주행은 여러분 사람을 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못 갖고 있으면 뭔가 주눅 들어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쓰는데 나 피처폰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기변했는데 나 아직도 이어폰 줄 달아가지고 듣는 것 같아요. 다들 에어팟 듣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무리해서라도 삽니다. 시장의 티핑 포인트가 대단히 빨리 와요. 한국의 FSD가 처음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FSD가 테스트해서 미국산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델 S하고 X하고 사이버 트럭밖에 없어요. 이거 몇 대 되겠어요. 한국에 모델 Y가 다 팔렸는데. 그러면 여론이 들끓지 않겠어요? 우리 뭐예요? 왜 뭘 하는데 왜 현대자동차 봐준다고 지금 우리 FSD 규제 안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 낙선 운동할 거예요. 막 이럴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일부는 막 미국 여행 갔다 왔더니 웨이모 탔는데 우리 웨이모 왜 안 돼요? 중국 갔다 왔더니 중국에서도 보니까 아폴로 타고 상하이하고 베이징에서 다 탈 수 있는데 우리 뭐예요? 우리 자존심 상하게? 이러면 정치인들도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 압박이 소셜 프레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빠른 속도로 너나 구별 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자율주행 차 타려고 할 겁니다. FSD 기능 도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를 끊기 어려워서 그렇지 시장이 가열되기가 처음에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가열되면 이 확산 속도는 EV하고는 완전히 다른 속도의 확산 속도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2026년에 결정될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2026년에도 저렇게 끌면은 끝나는 거죠. 물론 거칠게 얘기해서 끝나는 거고 2027년에 하면 고마운 일이지만 2026년 대단히 테슬라에게는 중요한 해가 될 거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점을 기억하시면 이번에 나오는 변화 속도는 펀다멘탈로 입증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엄청 붙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릴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1차적으로 세이프 드라이버가 하차하는 것 지금 옆에 앉아 있잖아요. 또는 좌석에 타 있는 것 이분들이 내리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무인 자율주행의 시작이니까요. 이것이 1차적인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지점이 될 거고요. 그때부터는 어떠한 기술적 논쟁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FSD가 채택률이 어떻게 되는가. 미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FSD가 팔려나가기 시작하는가. 사이버캡이 이제 만들어지는 2분기. 그래서 진짜로 사이버캡이 만들어지면서 로보택시가 정말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가. 뭐 오스틴 갔더니 다 사이버캡 다니면서 택시 타고 다니더라. 나올 때쯤에는 옆에 세이프 드라이버를 안 붙일 때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10만 대 풀 수 있는 거거든. 10만 대 생산되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특정 도시별로 해서 사이버캡으로 바꿔 나가지겠죠. 그러면 이 확산 속도는 무진장 빠를 거라고 보고 이때부터는 규제의 이슈지 기술의 이슈가 아니라고 바라보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상승할 여력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기업이 따라잡을 수 없는 독점적 우위를 갖게 된다고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시장은 먼저 들어가는 측이 대단히 중요하고 경쟁자는 지금 미국으로 치면 웨이모, 영국에 있는 하나의 일사업 뭐 몇 개 없고요. 중국에 이제 유일하게 있죠. 아폴로고라든지 위라이드라든지 뭐 샤오펑 이런 몇 군데들이 현실적인 거고 여러분 2026년부터는 중국의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가 드디어 독일에서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를린과 그러니까 뮌헨에서 시작이 되고 싱가포르에서 시작되고 두바이에서 시작됩니다. 글로벌로 확장되는 거고요. 웨이모도 도쿄에서 시작을 하고 구글의 다른 도시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내년에 대단히 글로벌리 그러니까 확산되어가는 포인트가 2026년일 거고요. 테슬라도 아마 미국 시장에서 세이프 드라이버가 하차를 하고 사이버캡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에서 속속들이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은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고 대중화되고 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분기점이 될 해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